많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빠르게 성장이 일어나는 거는 지나가는 번개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인생 철학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사업적으로 힘들 때마다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사업가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유니콘 하우스의 투자자로 참여한 네스트 컴퍼니의 신재식입니다. 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했고요. 창업의 뜻을 품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데일리 호텔을 창업해서 2019년에 야놀자를 매각할 때까지 7년간 경영 활동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이 반드시 예비 창업자와 초보 창업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스트 컴퍼니는 2019년 10월에 창립해서요. 창업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네스트 컴퍼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2013년에 데일리 호텔을 창업할 때 왜 사람들이 모바일로 호텔 예약을 안 하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단순한 질문이었고 만들어 놓으면 많이 쓸 것 같은데 PMF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고 스파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너무 쉬워요. 호텔 예약을 편하게 하고 싶다. 호텔을 그냥 쭉 깔아놓고 예약할 수 있게 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10명의 창업자가 도전했을 때 7, 8명은 다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걸로는 소비자의 마음을 빨리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봤을 때 깜짝 놀라서 친구를 붙잡고 찾아와서 여기서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재밌는 이벤트와 기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이벤트와 기획이 제품화가 돼서 컨셉화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남은 객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최전면에 내세웠거든요. 호텔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소비자가 느꼈을 때 그렇게 공감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남은 객실을 반값에 예약할 수 있다고? 진짜야? 그래서 앱을 켰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바이럴이 나겠죠. 실제로 데일리 호텔이 빠르게 성장하던 2015년, 16년 정도에는 아침 9시에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오늘 남은 객실을 보려고 앱을 켜면서 DAU가 뭐 10만, 100만 이럴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많은 사업의 영역에서 그런 스파크 같은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찾아낸다면 눈부신 성장을 아주 단기간에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시도의 개수를 적게 하면서도 빨리 결과물을 얻는 거겠죠. PMF를 찾으려면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그 문제 도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많은 가지수의 돌을 던져보고 그 중에서 신호가 오는 돌을 따라서 더 확장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빨리 마켓핏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 골프 레슨 플랫폼인 포켓 레슨을 기획할 때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마켓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큰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골프 레슨 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을 공략하고 싶지만 그 전체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대한 작은 단위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고객이 코치를 탐색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결제하고 또 새롭게 등록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국 그 레슨을 받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을 온라인화 시킬 수 있다면 고객들의 반응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만 제품화 시켜서 런칭을 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마케팅 메시지부터 코치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실험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창업가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문제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큰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문제,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작지만 임팩트 있는 해결 방식을 같이 고민하면서 실패의 경험을 좀 더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 조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동력인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더 빠른 성장인 것 같아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그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모여들고 그 돈과
시간,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경험이 합쳐서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력이 좋으면은 그 문제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단기간에 많아져요. 나 혼자 그냥 꾸준히 했다면 10년 걸릴 문제지만 뛰어난 사람들과 많은 자본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창업자와 대표 본인의 에너지겠죠. 열정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올 건데 그때를 잘 극복하는 게 사실 문제 해결의 8할.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 동력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성장시켰던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일단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똑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렸어요. 맞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이고요. 틀렸던 방법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채용이 너무 많은 학습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채용 포지션은 뭔가 그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잘 것 같은 사람을 뽑으니까 결과 중심적이었고 그 결과를 나와 같은 방식으로 풀지 않는 걸 보면서 충격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 문제를 똑똑하게 푸는 사람보다는 나하고 계속 같이 풀어줄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맞지 않은 사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왔을 때 단순히 그 한 명의 급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회사를 통째로 뒤로 가게 만드는 경험도 겪으면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같은 철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배우는 스타트업은 간접 경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둡니다. 많은 사업가 분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 매우 중요하죠. 어떤 문제든지 직접 겪고 해결한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렇지만 직접 경험은 분명히 시간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미리 겪은 사람 그리고 미리 겪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낸다면 빠르게 문제를 익숙해질 수 있고 실제 그 문제가 왔을 때 적은 시행착오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 안에서 바라본 유니콘 회사들은 처음부터 큰 문제에 도전하는 걸 습관화한 회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문제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돈을 쓰는지를 바라보면 쉽게 어떤 분야가 유니콘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의식주, 그리고 금융, 의료, 운동, 지금까지 유니콘이 나왔던 회사들도 그런 분야에서 가장 빨리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을 추구하죠. 빠른 성장이라는 거는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빠르게 성장이 일어나는 거는 지나가는 번개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사업을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그 번개가 내일 나의 경쟁자에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거는 위기가 왔을 때도 쉽게 지치지 않고 최대한 버티면서 다음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게 훨씬 더 큰 기회 그리고 빠른 성장을 포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성과 열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지나가다가 가볍게 만난 문제라면은 그분이 가진 배경 지식과 고민의 깊이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소비자의 관점, 생산자의 관점,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의 관점, 혹은 투자자, 예비 동료, 수없이 많은 분야를 진짜 고민한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분의 문제에 대한 깊이와 이해도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분에 대한 진정성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인생 철학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사업적으로 힘들 때마다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사업가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희 아버지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좀 더 세상의 진리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 엄청 중요하고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나 역시도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거기에서 힘을 빼고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은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가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내 인생 한번 잘 살았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투자 활동을 통해서 저는 투자라는 게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일들이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먼 미래에 오지 않을 일들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분과의 시간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경험 등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다. 제가 투자를 하는 원칙은 이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다. 내가 진짜 이 창업가에게 케미를 기반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특히 초기 시장에 대한 투자, 그 관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대한 창업자 프렌들리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신경 쓰인 경쟁자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류중희 대표님하고 제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질 때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긴다면은 제가 다른 데 가서 많이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어차피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가장 튼튼해 보이는 만약에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 스타트업들은 더 이상 도전할 가치가 없는 거겠죠. 전 투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회사가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한다면은 모든 스타트업들은 큰 회사의 일부가 되는 걸 희망할 거예요. 하지만 스타트업의 로직은 그렇지 않고 투자사와 스타트업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으로서 더 큰 열정과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